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고 있는 부분이 좀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 관리 좀 잘하고요. 오늘은 이제 정치화법, 과목적인 이제 민법의 기초와 관련된 부분, 첫 번째 시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민법의 의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법률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미의 종류, 내용을 다루는 사법, 즉 사적인 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을 좀 처음 들어보는 용어일 것 같습니다. 이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 관계를 바로 법률 관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생활 관계들을 맺고 있겠죠. 친구와의 관계도 있을 테고, 가족과의 관계도 있을 테고. 하지만 이제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좀 의미가 좀 다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한다라고 하는 정도,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어려운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민법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은 공법과 사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번 시간에서는 그래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민법은 공법과 사법 중에서 대표적인 사법, 즉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사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에 대응되는 개념인 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것부터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다 살펴보면 이제 공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이 공적인 생활관계니까 주로 이제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사례 중에는 이제 대표적으로는 헌법이라든가 형법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것들은 이제 민법, 다음 이제 형법 관련된 부분을 배우기 때문에 이제 형법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공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이제 공법의 적용 사례를 살펴본다면 경찰관이 있을 텐데 이제 경찰관이 범죄자를 좀 연행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좀 흑인 사회에서 인종차별의 부분의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어쨌든 경찰관들이 자기의 이제 법적인 권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긴 한데, 다소 이제 권한 남용이 있지 않은가, 이에 관련돼서 미국 사회는 좀 많이 들썩이고 있긴 하지만, 오늘 주제와는 크게 상관이 없어서 더 이상 깊게 들어가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어쨌건 이제 경찰관들이 범죄자들을 연행할 때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뭐 정부가 기업에 또 세금 같은 거 부과할 때 세법 같은 것들 좀 따르게 되게 되는데 세금도 막 부과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법의 정한대로 들어가서 부과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공법의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사법 같은 경우는 어떤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민법 여기서 여러분은 이제 민법만 알면 됩니다. 상법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배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지만 이런 종류가 있구나 이런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적용 사례를 잠깐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죠. 뭐 금전대차 계약 같은 걸 맺었다. 그러니까 금전 쉽게 말하면 돈을 대차 즉 빌려주고 빌린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럴 때 맺어지는 계약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적인 개인 간의 사적 생활 관계입니다. 또한 이제 입양을 한다든가 결혼을 한다든가 이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가족 관계를 구성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개인의 사적인 생활 관계에 해당이 되겠지요. 보면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법의 내용들이 이제 사법에서 처리하는 것들입니다. 현재 민법의 규율 대상이 무엇인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법의 규율 대상,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근데 재산관계에 관련된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재산관계는 이제 재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의 관계라고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면 내가 근데 재산권이 어떻게 되는가, 재산권의 종류라든가 계약을 맺을 때 이제 계약의 종류와 내용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따져주는 것이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들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통상에 물품 같은 거 구입할 때 이런 것들도 사실 뭐 물품 같은 거 계약할 때 무조건 계약서 쓰는 건 아니지만 암묵적인 계약도 계약이니까 뭐 책 같은 걸 산다든가 신발 산다든가 옷 같은 거 산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 넓게는 민법의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또 이제 은행으로부터 이제 돈을 빌리고 이제 담보 같은 거 이제 은행에 돈 빌릴 때 은행이 그냥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이제 돈 빌려줄 때는 이제 담보를 설정할 텐데 이 담보에 대해서 이제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쉽게 말해 이제 네가 돈을 제재 때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았어. 그러면 그러면 네가 맡긴 담보 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와 관련된 권리를 좀 설정하는 것인지 이걸 일종의 근저당 설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민법의 규율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이 되네요. 그럼 민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살펴봐야 되는데 민법은 1118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저 다 안 읽어봤습니다. 이걸 다 읽을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크게 봐서 5편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크게 또 나눠보면 3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1편은 총칙입니다. 총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재산법입니다. 2편부터 3편까지는 물권법, 그리고 3편은 채권법 관련된 부분입니다. 물권이니까 이제 이게 대체 누구 소유인가요? 이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권, 돈 안 빌렸을 때, 돈 안 갚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하는 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가족법이 있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친족 관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랑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이제 민법의 구성, 규율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편으로 구분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냥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개요를 잡는 정도에서 이렇구나 이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가 이제 제대로 이제 본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민법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부분하고 두 번째 이제 근대 민법의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근대 민법의 3가지 원칙,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수정, 보완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이제 문법은 이제 대표적인 사법이다.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잡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보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